되게 노곤노곤하시죠? 네. 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목에 딱 거셨네요, 이렇게 벌써. 저는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골프도 몇십 년 아니 뭐 오래 치시고 다들 그 스윙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행인 게 원래 이게 기본 4시간 교육인데 제가 이제 뭐 부끄럽지만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4시간 교육인데 여기 한 1시간 정도? 그죠? 1시간?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다 잘 치시는 분들이 오셔서 오히려 저는 더 편하네요. 너무 초보자분들이 오시면 처음부터 다 가르쳐드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오늘 되게 편안하게 왔습니다. 저는 제로 포인트 스윙이라는 이론을 정립하고 이 밴드를 통해서 골프나 파크 골프를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국내 특허를 4개를 갖고 있고요. 4개는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근데 보시니까 이 밴드가 어떠신 것 같아요? 딱 첫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뭘까? 너무 간단한데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근데 특허를 받았어요. 이 간단한 원리가. 여러분들 골프를 다 치시니까 아실 겁니다. 골프는 시계추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네. 시계추를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진자 운동이 뭘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골프를 왜 잘 못 칠까요? 이렇게 쉬운 파크 골프를 또 똑같은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파크 골프랑 스윙의 메커니즘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비슷한데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원리 자체는 이런 거죠. 제가 어젯밤에 극조로 만들었는데 자, 시계추를 다 아시잖아요? 뭐 누구나 다 파크 골프나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시계추라는 걸 다 알아요. 시계추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죠, 그렇죠? 뭐 이중진자죠. 이게 체가 있으니까 이중진자인데 그냥 하나만 있으면 일중진자 운동이 되는 거예요. 진자 운동이. 이게 제가 어떤 힘을 줘서 왔다 갔다 하나요? 그냥 왔다 갔다 하나요?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시계추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시계추인데 시계추의 원리가 중심이 잡힌 원의 운동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반지름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상한 길로 다니죠, 그죠? 이상한 길로 다니기 때문에 골프가 어려운 겁니다. 똑같은 길로 매번 다니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매번 다른 길로 다녀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부터 되게 조용하시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시계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시계추 운동이에요, 맞죠? 네. 아닌가요? 이게 시계추 운동이에요, 그렇죠? 아주 편안하게 시계추 운동입니다. 근데 얘만 들면 안 돼요. 얘만 들면 안 돼요. 막 이렇게도 치고, 뭐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 드리블도 하고. 왜 그럴까요? 잘 치고. 자, 여러분은 힘이 들어가? 욕심 때문에. 중심이 안 들려서. 다 좋은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집중을 너무 안 하셔서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집중 안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또 그럴 거야? 눈을 저랑 마주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 안 마주치셔야 돼요. 눈 안 마주치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그래, 우리가? 이거 하지? 잘못했어. 왜안 마실 거야? 제가 다니는 연습장 강아지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이 교육이 스윙 밴드 아주 간단한 밴드로 하는 교육이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이게 단돈 몇만 원 안 되는 도구지만 여러분들의 골프 인생에, 파크 골프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소개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자, 그래서 이 수업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파크 골프로 인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시고자 오신 거고, 잘 치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니즈가 있겠죠. 그 니즈를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뭐 때문에 왔다. 잘 치고 싶어서 왔으면 잘 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고, 잘 가르치고 싶어서 오셨으면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많은 강의를 나가지만 되게 여쭤봐요. 뭐 하러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네. 지도자를 하시려고. 네. 지도자를 하시면 내가 무엇을 가르칠 거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뭐 스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공을 잘 칠 수 있다. 아니면 아까 초반에 교육한 것처럼 룰이나 어떤 뭐 방법들이나 주장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들 있으시죠? 네. 없으신 거 아니시죠? 그거를 한 번쯤은 꼭 돌아가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육을 통해서 받으신 것과 본인들이 습득하신 걸 종합해서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무엇을 전달할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건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이 수업에서는 어떻게보다는 Y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골프 스윙을 할 때 삼각형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잘 가르쳐주죠. 어떻게 하는지요. 뭐 팔을 어떻게 하고 손목을 어떻게 하고 몸을 어떻게 하고 다 가르쳐줍니다. 레슨을 합니다. 근데 왜라는 거는 안 가르쳐줍니다. 잘. 왜인 것 같아요. 삼각형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 네? 누가 답변하시죠? 삼각형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 여기 프로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해보세요. 자신탄회하게. 제 이론이 틀렸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헤드의 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드의 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삼각형을 왜 유지해야 되나요? 그냥 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몸이 가동 범위가 안 되는데 그냥 치면 되잖아요. 치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 교육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뭔가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일관성. 일관성. 가장 근접한 대답이었어요. 공의 방향과 구질은 헤드페이스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몸도 결정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헤드페이스가 결정을 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시계추 운동으로 얘가 올라갔다가 헤드페이스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해서 다시 올 때 정타가 맞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시계추 운동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손목을 쓰거나 몸을 빨리 열거나 하면 헤드페이스의 각도가 바뀌죠. 그렇죠? 그럼 공이 똑바로 안 갑니다.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쳐주고 삼각형만 유지하라고 해요. 그럼 삼각형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근데 삼각형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면 본인 스스로가 삼각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몸을 만들어내고 스윙을 하세요. 조금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지도자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말이 너무 긴가요? 해결 방법을 내가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안내만 드릴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 이론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주 재밌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주 재밌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가르칠 겁니다. 이거는 대학교 과정에 15번 과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2시간 안에 이걸 끝내야 되니까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게 심플하게 소개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커서 묶이고요.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 다들 보셨죠? 네. 이게 골프 운동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저랑 같이 콜라보를 하고 계신 분인데 최종환 프로님이라고 국내에서 국내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프로들 사이에서는 프로들의 프로를 가르치시는 교습가예요. 보시면 이분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중심을 가진 원운동이나
퍼팅의 메커니즘과 스윙의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같은데 방식만 다를 뿐인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더 쉬운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심이 있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고정된 중심점과 반지름의 위치가 지켜져야 일관성 있는 임팩트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밴드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위치와 중심점의 위치 두 가지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드 골프도 공을 컨트롤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공 컨트롤 능력이 좋아지면 게임 컨트롤 능력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 컨트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심점 유지와 반지름 유지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게임이 한 판이 되실 겁니다. 자, 골프는 원의 중심이 잡힌 시계추 운동이죠. 그래서 정타를 맞추는 연습을 작은 스윙부터 하는 겁니다. 물론 큰 스윙에 욕심을 다 내세요. 세게 치고 머리 치려고. 그렇지만 요즘은 체가 좋아져서 세게 치고 머리 치려면 기본 조건이 있어요. 정타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정타가 안 맞으면 어느 방향이든 달라지고 어떻게 롤이 생기든 공은 다들 갑니다. 근데 그거를 다들 거기 생각 안 하시고 내가 어떻게 쳐서 잘못 맞았는지 생각을 안 하세요. 이 정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정타를 맞추는 연습을 먼저 베이스에 깔고 가야지만 나머지 큰 스윙들도 안정되게 샷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내용입니다. 몸의 가동 범위와 클럽의 움직임이 합해져서 골프라는 운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 못하고 여기 계신 프로님도 그렇고 타이거 우즈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커틀락도 하고 우승도 못하잖아요. 그 정복이 안 되는 운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운동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으실까요? 왜 어려운 것 같습니까? 맞추시는 분 제가 한잔 하나 드릴게요. 컨디션은 왜 틀리니까. 몸이 기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 없으신가요? 다른 환경에서 일관성 있게 못 치니까. 그러니까 압니다. 일관성 있게 못 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는 건데 왜 일관성이 환경이 다르니까요. 칠 때마다. 칠 때마다 환경이 달라서. 잘 치고 싶은 마음 욕심 있으니까. 마음이 안 되고. 마음이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맞는 말이.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 몸의 가동 범위와 클럽의 움직임이 있는데 클럽의 움직임은 얘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얘는 정해져 있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내 몸이 관절도 굉장히 많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컨디션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유들이 왜 얘를 달면 내가 이렇게 스윙할 때는 편안한데 얘만 달려 있으면 힘이 얘가 들어가야겠대. 그렇죠. 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얘만 달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책에서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거를 안 가르쳐도 되고요. 딱 이 세 가지만 가르치면 모든 게 다 끝나도록 해놨습니다. 보시면 정답은 저항입니다. 저항. 골프 교과서에서 나오고요. 미국 PGA 프로들이 교습받는 교습가들이 배울 때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저항이라는 얘기가.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래프 잡으면 첫 번째는 이렇게 떨어지는 저항이 생기죠. 그렇죠? 떨어지는 저항이 생기고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저항이 생겨요. 이걸 상하 저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하 저항. 그리고 내 축이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축이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움직이잖아요. 스웨이도 되고 리버스 피벗도 되고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 축의 변화에 따라서 이 페이스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도 달라지고 이 강도도 달라지고요. 세 번째 저항은 손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손목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손목을 쓰죠?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손목을 안 쓰라고 해도 기부스를 하지 않는 이상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샤프트의 롤링, 이 롤링 때문에 토크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토크라는 건 뭔지 아시죠? 비틀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샤프트가 비틀림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비틀림 때문에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저항이 만약에 0이 되면 0, 제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0. 저는 지금 0이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0입니다. 0인데 얘를 다는 순간 어떤 저항이든 생깁니다. 어떤 저항이든. 그럼 거꾸로 돌아가서 이 저항들이 없으면 골프 잘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밴드를 만들었고 이런 이론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장력 꼬임 일체화. 장력 꼬임 일체화.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좀 추워서 옷을 막 껴입고 왔어요. 저기 안동 시골에서 와갖고. 자, 이 끼우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원하시는 곳에 끼우시면 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력과 꼬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장력은 뭐예요? 텐션이죠,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는 텐션입니다. 그리고 꼬임은 이렇게 비틀림입니다. 내가 공을 치면서 이거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장력과 꼬임을. 이거는 지금 장력이 0이에요. 예를 들면. 그쵸? 0이죠? 근데 이렇게 내리면 5라고 볼게요. 5. 5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게 끝까지 유지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가 돼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형 유지가 됩니다. 장력이. 원의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운동이 아니고 시계추는 반지름이 똑같은 원의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꼬임이에요. 세게 치려면 당연히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릴리즈도 하고 어떤 고인 동작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해야 되지만 그거에 앞서서 정타를 무조건 맞춘 다음에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들으면 높게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장력이 다 없어졌죠. 꼬임이 다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이 꼬임 때문에 헤드페이스는 벌써 틀어졌어요.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올려면. 그러면 이거를 꼬임을 내 스스로가 자각을 하는 거죠. 꼬임을. 아, 요런 꼬임이구나.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삼각형 유지한 것이 그대로 가서 이런 느낌이구나. 요 정도만 하셔도 골프든 파크 골프든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아까 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밴드가 자꾸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도는데 회전하는 데 있어서 일체감을 계속 줄 수가 있어요. 너무 뻣뻣하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팔도 다 피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가동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꼬임과 장력을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정타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 포인트 이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됐고요. 자, 이거 뭐야? 제가 슬라이드를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PGA 투어 이민승 선수입니다. PGA 투어 이민우 선수인데 연습하는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조명이 딸리는지 아까부터 그거 잘안 나와요. 연습하는 영상이 아주 간단하게 연습하는데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벌써 답이 나왔네요. 제가 슬라이드 잘못 만들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시지 않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선수가 축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축을 고정해서 연습을 하고요. 또 하나는 팔을 다 안 펴니다. 팔꿈치를 안 펴고 또 하나는 손목을 전혀 사용 안 하죠. 어쨌든 손목을 쓰게 돼 있습니다. 쓰게 돼 있지만 연습할 때는 그대로 하죠. 팔꿈치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연습하진 않죠. 그렇죠? 뻣뻣하니까 이 상태에서 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밴드를 이렇게 밀어내죠. 그렇죠? 밀어내면서 이 밴드의 장력과 텐션을 느끼면서 이렇게 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스윙을 하죠.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합니다. 바디로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는데 팔은 돌리거나 손목을 쓰거나 하는 동작은 전혀 없어요. 그죠? 이게 요즘 트렌드의 스윙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해야지만 정타가 맞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아무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동작을. 예전에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투플레인 스윙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릴리즈를 많이 돌리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스윙은 안 그렇습니다. 체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돌고 돌면 됩니다. 그래도 체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축 고정, 손목 사용 안 하고 일정한 반지름, 팔을 다 펴지 않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멋진 스윙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팔도 크게 피려고 그러고 탑도 높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좀 고치면 더 좋은 스윙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려니까 말이 되게 빨라져서 조금 불편하시지 않은가요? 괜찮아요. 네. 이 제로 포인트 스윙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로 포인트 스윙이 저항을 없애는 스윙이라고 하는데 이 저항을 어떻게 없앨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상하 저항하고 축 저항은 결국은 이게 중력에 의한 저항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중력에 의한 저항이고 내 몸의 축에 의한 저항인데 이것은 매다는 걸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매다는 거. 자,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벌써 오른손에 힘이 막 들어가죠. 그쵸?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잡으면 힘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힘이 들어간 게 아니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죠? 들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매달아 놓은 겁니다. 내 몸과 체가 어쨌든 결합을 해서 골프 스윙을 해야 되는데 매달아 놓으면 내 몸의 힘이 0이기 때문에 10이라는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벌써 한 5 정도 들어가 있어요. 벌써 힘이. 그래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네? 이거를 들고 무겁게 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거는 저항을 점점 더 세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그 불필요한 저항을 내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잘 매달면 잘 매달면 이 상하 저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잘 매달아 놓으면 축도 일체감 있게 돌 수 있어요. 그리고 잘 흔들면 됩니다.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스윙을 흔들 줄 알면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떤 스윙이 되죠? 점점 커지는 스윙이 되고. 볼수 있고. 네. 이 퍼터 스윙이 이렇게 작은 스윙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커지면 어프로치가 될 것이고 좀 더 커지면 볼수 있고. 풀스윙이 될 것이고 이게 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다예요. 스윙. 네. 이게 답니다. 굳이 힘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게 해도 50m, 100m 저는 한 130, 140 정도는 보내는 것 같아요. 보통 가면. 근데 굳이 150m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없더라고요. 150m 다 이하라서 40m, 50m, 60m도 있는데 굳이 풀스윙을 할 이유가 없고 견고하게 스윙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견고하게 스윙하다 보면 재밌어져요. 굉장히. 매번 치는 샷이 매번 다르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매번 치는 샷이 계속 일관성이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어져요. 이게. 자, 상하 저항을 없애는 드릴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손 왼손 보시면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어드레스 이겁니다. 이거 신기합니다.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한번 이거 나와 보시겠어요? 한 번만 나와보세요. 한번 이거 나가보세요. 앞에 계신 분 나가보세요. 제일 앞에 나가요. 나오세요, 선생님. 네? 나가면 계셔?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밴드 가지고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의 가치가 10,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0,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돼요. 자, 지금 나오신 분은 한 500만 원 정도의 강의를 받으시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죠? 그건 본인의 몫입니다. 헤드페이스 생각하지 마시고요. 헤드페이스 생각하지 마시고 저 따라해보세요. 자, 오른손을 밴드랑 같이 잡습니다. 밴드랑 같이. 얘를 잡고 오른손 밴드를 잡아서 어드레스 하는 자세를 취하세요. 어드레스 하는 자세를 취하시고 이 상태에서 왼손을 잡습니다. 이 상태면 제가 편안한 상태거든요. 편안한 상태. 왜냐면 이 밴드가 얘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무게감을 못 느껴요. 많이 느낄 수도 있지만, 적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없진 않겠지만, 채만 드는 것보다는 덜 무게감을 느낍니다. 자,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왼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왼손으로 옮기세요. 오른손을 뗍니다. 그럼 이 중심이 왼손으로 다 이동했어요. 그럼 어드레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얘를 벗고 해볼게요. 자, 오른손으로 얘를 잡았어요. 그럼 제가 오른손에만 얘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왼손 그립을 잡아요. 그러면 이 중심을 그대로 왼손에 옮기는 겁니다. 얘를 놓습니다. 다시 잡습니다. 네. 저는 매달아 놓은 겁니다. 아니면 채를 이렇게 놓고 얘를 잡아서 이렇게 들면 힘이 벌써 들어가요. 근데 중심을 오른손에 잡았다가 다시 왼손으로 옮겼다가
오른손을 갖다 대면 중심은 매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난 정말 엄청 놀랐는데. 그 파쿠 칠 때 그렇게 쳐라 이 말이야? 아니 그거는 연습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집에서 연습하시고 필드 나가셔갖고 자 오른손 왼손 다시 오른손 이러면 동반자들이 뭐라고 하겠죠. 빨리 치라고 그죠? 그거는 집에서 하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집에서 이런 채사가 있으시잖아요. 집에서 스윙 연습하지 마시고요. 오른손 잡으시고 다시 왼손에 옮기세요. 다시 오른손에 잡으세요. 오른손을 잡는 게 아니고 되는 거죠. 그죠? 받쳐주는 그리고- 거지. 네, 받쳐주죠. 받쳐주는 거죠. 나는 안 받쳐줘 그 나가본 거 어깨. 그리고 그립을 뭐 인트라킹을 잡으셔도 되고요. 베이스볼 잡으셔도 되고 저는 탁골프 그립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냥 오른손만 갖다 댑니다. 이 위에다가 거꾸로 잡습니다.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잡아야지만 탁골프 스윙은 풀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지만 내가 왼손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매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왼팔은 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왼트로킹보다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매달아 놓고 이 축 그대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이 축 그대로 그냥 도는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는 교수님 말씀대로 받쳐만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얘를 이 축을 돌려야 되잖아요. 돌릴 때 물론 하체를 쓰지만 코어를 쓰지만 팔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팔로 얘를 밀어만 주는 겁니다. 조금만. 밀어만 주면 이 밴드의 장력에 의해서 돕니다. 이렇게. 그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팍골프장에 가서 막 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뭐 하는 것도 없네. 아 이게 해보셨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이니까 수용을 하셔도 되고요. 수용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골프 친 지 한 13년 정도 됐는데 블루에서 한 3, 4개 쳐요. 지금도. 근데 이 기법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퍼팅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퍼팅도 이 기법을 해서 오른손으로 셋업을 하고 왼손으로 잡고 다시 한번 털고 딱 놨을 때 이 안정감이라는 거는 안 겪어보신 몰라요. 한번 겪어보세요. 말씀 좀 죄송한데 네. 지난주 저희 처음 했잖아요. 네네. 이거 몸 풀고 저 알바트로스 했어요. 내려가서 어,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이따가 또 좋은 걸 선물해 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밴드의 용도가 단순하게 그냥 스윙 밴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3가지 큰 그 목적이 있는 밴드인데 지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스윙 밴드입니다. 스윙을 보조할 수 있는 밴드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밴드예요. 백에다 하나씩 넣어갖고 다니시면서 몸의 가동 범위를 좀 크게 만들어야 내 몸이 편안하거든요. 큰 가동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편안한 가동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스트레칭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업 굿즈로 이제 활용도 하거든요. 지금은 모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판촉물로 이제 만약에 뭐 삼성화재다가 삼성화재 파란색이 로고잖아요. 삼성화재 하얀 글씨로 해서 납품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밴드의 부가가치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죠. 1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교육이라고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짜리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보시면 축저항입니다. 축저항 말 그대로 일체감 훈련이에요. 일체감 훈련. 이 밴드를 가지고 맨손으로 해도 되지만 집에서는 맨손으로 합니다. 저는 집에서는 이 밴드를 가지고 아까 그 이민우 프로가 했듯이 2개를 끼고 손가락을 끼고 TV를 보면서 TV가 옆에 있으면 TV를 보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축이 내가 움직이는지 내가 스웨이가 되는지 감각이 없어요. 이게 밴드가 장력은 있지만 굉장히 민감해야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보면서 이런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 오른쪽 엉덩이의 3번째 근육이 움직였어.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자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쪽에 있는 근육이 얘를 하니까 움직이네. 거기가 탁 걸리네. 이 느낌을 계속 받는 거죠. 그냥 수시로. 그러면 이게 필드에 나가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되지만 수십 번 하면 이 느낌이 표현이 돼요. 이 느낌이. 하체 리드 하라고 하잖아요. 하체 리드 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연습을 해서 내가 우측 엉덩이 3번째 근육을 쓸 거야. 팔로 들지 않고 우측 엉덩이 3번째 근육. 이 타이밍에는 웃어야 된다 안 웃으시네요. 너무 다들 진지하세요 지금. 되게 진지하시네요. 우측 엉덩이 3번째 근육을 쓸 거야.
그래서 백스윙을 할 거야. 자, 축이 고정돼 있어. 아, 이 느낌. 아, 이 느낌이구나. 아, 이 느낌. 이런 느낌을 갖고 훈련하고 집에서는 절대로 스윙 안 합니다. 집에서 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전등 많이 깨먹잖아요, 그렇죠? 와이프한테 혼나기도 하고 무서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와이프한테 혼나기도 하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일체감 훈련을 하시는 거죠. 연습장에서는 하셔도 되고 일체감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만큼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 어깨와 삼각형이 헤드와 양 어깨가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헤드와 양 어깨가 삼각형이고 얘도 삼각형이죠, 그렇죠? 이 삼각형이 서로 대칭이 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느낌을 제가 찾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벌써 목에 텐션이 왔어. 이건 좀 과한 거지만, 그죠? 물론 이렇게 하신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벌써 몸의 텐션이 벌써 달라집니다. 어깨도 안 갔죠, 그렇죠? 이 삼각형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보면 아는데 영상을 제가 다 찍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좀 느끼시라고 집에서 이렇게 느끼시라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세 번째 토크 저항이고요. 자, 이런 축저항 훈련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토크 저항은 이런 훈련을 많이 권해드려요. 자, 세게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풀스윙 하는 것도 일어서서 보셔도 됩니다. 네, 일어서서 보셔도 되고요. 나오셔도 됩니다. 자, 스윙을 할 때 내가 두 손으로 치면 이 샤프트가 떨림을 내가 못 느껴요. 근데 한 손으로 한번 쳐볼게요. 오른손으로 얘를 잡고요. 오른손을 잡아요. 셋업을 하고 견고하게 셋업을 하면 일체감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얘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팔목을 잡아요. 오른쪽 팔목을. 그래서 얘를 치는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얘를 셋업을 하고 풀컵을 보고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밀면 왼쪽 어깨가 따라가죠, 그렇죠? 오른손을 드는 게 아니고요. 왼손을 살짝 밀어주면 축이 탁탁 움직입니다. 그러면 얘를 맞추는 거죠.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 소리가. 근데 두 손으로 치면 이 소리가 안 나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선생님 한번 나오시겠어요? 한번 나와보세요. 신세계를 보여드릴게요. 느낌은 보세요. 이거 다시 빼고. 이거 좀 짧게 해놨는데 한번 느낌만. 자, 오른손으로 셋업을 하세요. 오른손 한 손으로. 뭐 밴드가 꼬여도 상관없습니다. 퍼팅하는 거니까 느낌만 느끼시라고. 정확하게 셋업을 하세요. 셋업을 하시고, 자,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20cm만 흔들어 보세요. 제가 중간에 공을 놔드릴게요. 오른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왼손이 주도가 돼야 됩니다. 왼손이 주도가 돼서. 자, 흔들어 보세요. 좀 더 낮게. 이 공이 맞아야 되니까. 퍼팅을 한다고 실제로 생각하시고. 실제로 퍼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네, 보세요. 계속 흔드세요. 이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잠깐만요. 두 손, 이거 빼시고 두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두 손으로 그대로 해보세요. 잘 치시네요. 자, 분명히 잘 치시는 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생님 분명히 타구감이 다르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다르셨나요? 맞는 소리부터 또 샤프트는 어떠셨나요? 이게 샤프트의 토크가 일을 한 겁니다. 일을. 내가 얘를 꽉 잡고 있으면 토크가 일을 안 합니다. 내가 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손으로 쳐보시면 딱 알아요. 한 손으로 쳐보시면 아 샤프트가 이렇게 붕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가 퍼팅부터 어프로치부터 드라이버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저는 0을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로를 만들어야지만 그 조건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체 하나로 다 프로까지 이거요. 하나로. 네, 파크 골프는 채 하나, 티샷부터 퍼팅까지 전부 다. 어떻게? 그럼 각도에 따라 간격 조절하는 거야?
아니죠. 이제 거리가 스윙 크기에 따라서. 스윙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연습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말씀드릴 건데 미리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연습장에서 풀 스윙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만의 루틴을 정하세요. 퍼팅 한다 그러면 퍼팅 연습 계속 하시고 연습장에서 공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드레스 셋업을 하세요. 그냥. 어드레스 셋업을 하신 다음에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셋업하면 오픈 스탠스 쓰죠.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를 정렬시킨 다음에 그대로 흔드세요. 그대로. 뭐 내가 공을 치겠다가 아니고요. 공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대로 흔드세요. 그대로. 체중 왼발에 살짝 놓고 이런 스윙 말고요. 이런 스윙 안 됩니다. 이런 스윙 안 되고 그냥 밀어내는 스윙으로 퉁. 그럼 공이 올라와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퉁 맞아요. 퉁. 5m면 예를 들면 5m 이만큼, 10m 이만큼, 뭐 20m 이만큼, 30m 이만큼. 근데 이거를 힘으로 조절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관성을 내기가 좀 어려우세요. 네. 본인의 스타일이지만 물론 힘으로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인데 기본적으로 파크 골프 같은 경우는 스윙의 크기로 거리를 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30m 남았어요. 30m 남으면 이만큼이다. 예를 들면 그냥 이만큼 스윙하세요. 그냥 이만큼 도세요. 그냥 이만큼 30m 도세요. 이만큼. 얘를 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헤드는 떨어지고 공은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얘를 갖고 치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페이스는 바뀌어요. 페이스가 바뀌면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짧아요. 키큰 사람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서. 키하고 파크골프 치는 남성형, 여성형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뭐 어드레스를 좀 낮춰도 되고, 그죠? 어드레스를 서도 되고. 허리 아프잖아. 더 허리 나죠. 그럼 이제 커스텀으로 제작하시면 되죠. 네. 피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0점이에요, 0점. 0점을 만드시면 내 몸에 맞게 얘를 피팅을 하시면 돼요. 이게 0점이잖아요. 자,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밀어내는 스윙을 하셔도 됩니다. 자, 퍼팅도 마찬가지예요. 퍼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왜냐면 얘가 생각보다 채가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얘를 똑바로 보내려고 이렇게 밀어내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영상은 자, 얘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축과 이 그 반지름만 지키시면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주니어로 받은 그 엘리트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동 범위도 작고 몸도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 몸에 맞게 스윙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지켜야 될 요소들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폼이 이렇다고 해서 공을 못 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폼 내에서도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 분명히 좋은 스윙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걸 권장을 안 드리냐면 이렇게 하면 오른손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공을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오른손 왼손 손바닥을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고 같이 겹칩니다. 겹친 상태에서 손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오른손 왼손 이렇게 겹칩니다. 그러면 손을 겹치고 그대로 여기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손바닥은 거의 하늘을 보겠죠. 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매달려 있는 느낌이 안 드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얘는 그냥 매달려 있는 느낌이에요. 매달려 있는 느낌에 아이를 안듯이 그냥 스윙을 하면 되거든요. 아이를 흔들듯이 스윙을 하면 좋은 스윙이 나오는데 얘를 쳐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치면 뭐가 문제냐면 골프를 다들 치셔서 알겠지만 공이 롤링이 아까처럼 때려치면 공이 백스핀을 먹고 들어갑니다. 아니면 일자로 가다가 굴러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짧아요. 대부분.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나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심한데 내가 본 대로 잘 안 가요. 나이를 훨씬 많이 먹습니다. 이 볼 스피드가 느려지면. 그래서 롤링을 약간 주는 거죠. 롤링을 줘서 올라가는 스윙으로 맞아야지만 얘가 더 잘 굴러가고 내가 본 나이대로 갑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치시는 분들이 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언더 치시는 분들이에요. 다 잘 치시는 분들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거는 티샷인데 티샷 먼저 볼까요? 대부분 저에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죠, 그렇죠? 파크골프가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실게요. 이거 퍼터인데요.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많이 생각 지금 화면 안 나는데 많이 이렇게 구부리셨어요. 따라가죠 이렇게. 헤드 닫히는 거 보이시죠? 네. 어떻게 될까요? 라이를 계속 먹었어요. 먹고 그 두 번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똑같은 라이. 이분도 똑같이. 네. 라이를 많이 먹어요. 때리면. 공도 안 갈 뿐더러. 자, 이분은 어떨까요, 과연? 이분은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넣을 것 같아요. 넣을 것 같아요? 네. 어디가 아닌데? 오비 날 것 같진 않죠? 이것도 굉장히 때려친 펫이에요. 그러니까 롤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를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자, 이분은 약간 때려치시는 분인데 분명히 짧을 겁니다. 짧죠? 짧고 칠 때 한번 보셨나요? 헤드 페이스를 보세요. 헤드 페이스가 어디를 향하는지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헤드 페이스가 안쪽으로 가는데 공은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죠. 물론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공을 약간 이렇게 치시는 분이 이렇게 당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얘를 채를 당긴 거지 채를 흔든 게 아니거든요. 흔들면 당연히 롤링이 얘가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살짝 닫혀지는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를 내가 너무 제어를 한 거죠. 이 채를. 근데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지가 알아서 돌게 놔둬야 되는데. 자, 이분도 되게 많이 수그리시죠? 딱 때렸죠, 그렇죠? 안 가죠? 안 갑니다. 네. 롤링이 없어요, 공이. 세게 살살 친 건 아니에요. 그죠? 갈 만큼 쳤어요. 여기 한 10m도 안 됐거든요. 한 7, 8m밖에 안 됐는데, 저 정도 쳤으면 벌써 넘어갔어야 되는데, 공이 안 구르는 거예요. 잔디의 저항 때문에 롤링이 없으니까 안 구르는 겁니다. 자, 프로들 스윙하는 거, 이거는 골프 스윙인데, 한번 보세요. 참고로. 요거는, 이 친구는 IN금융 오픈 초대 챔피언. 올해 1월달에. 2월달인가요? 김민지 프로인데 물론 홀컵에 안 들어갔지만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정말 이 견고하게 스윙을 한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퍼터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과 일체로 견고하게 딱 스윙을 해요. 견고하게 딱. 근데 이게 0이 돼서 그렇습니다. 0이. 내 몸에 저항이 안 걸렸기 때문에 이런 스윙이 나오는 거지 손으로 치면 뭐 얼마든지 이상한 스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퍼팅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일단은 장력과 꼬임과 리듬인데 매달고 흔들고 휘두르고를 하는데 이 휘두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고수가 되면 될수록 골프는 결국은 뭔가요? 저는 이 대답을 원하는데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면 골프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리듬입니다. 고수가 되면 될수록 리듬이 좋아요. 템포가 좋다는 거죠. 늘 일정한 샷을 낼 수 있는 루틴이 있는 거예요. 이 루틴은 수많은 연습을 하셔야 나오는 거고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매달고 흔들고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계추를 내 몸에 넣는 스윙을 하는 거예요. 시계추를 내 몸에 넣는 스윙을. 이 시계추가 내 몸에 들어오는 스윙을. 이거를 임의로 만들어서 이런 스윙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잘 매달고 잘 흔들 수 있으면 잘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 밴드를 통해서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상하저항, 축저항은 매다는 걸로 좀 없앨 수가 있고
토크 저항은 흔드는 걸로 없앨 수가 있고, 템포 리듬 저항은 휘두르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 두 개가 완성이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게 뭐냐면, 물론 다들 볼륨도 잘 치시고 잘 가르치실 수 있는데, 이 이론이 어느 부분에서는 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본인들의 생각을 좀 덧붙여서 정례화를 시키면 1시간짜리가 될 수도 있고 2시간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시간짜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이론을 많이 가르치려면 너무 힘듭니다. 파크 골프가 골프랑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파크 골프도 골프처럼 잘 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주니어 때부터 치는 분들도 이제 생겨났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굉장히 큰 대회도 많이 열리겠죠, 정교하게.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그 골프 이론을 다 배워야 됩니다. 파크 골프 이론을 다 배워야 되는데 저희는 아마추어를 가르치는 거고 뭐 동호인을 가르치는 거고 뭐 방과후 수업을 가고 지자체 수업을 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함축해서 임팩트 있게 수업을 하셔도 충분한 강사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영상은 최근에 부부 골퍼인데요. 부부 골퍼인데 최근에 아마 유튜브 틀어보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 하천대회도 1등하고 원래 골프를 치던 분들인데 하천대회도 1등하고 무슨 대회도 1등하고 해서 상태가 집에 가니까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집에 있는 스크린입니다. 집에 있는 대구 분이시고 네. 젊은 부부인데 이런 미쳤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하천대회도 우승하고 부부가. 근데 요거 보시면 요 밴드 저희가 이제 이분이 사용하시는데 보시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드실 거예요. 어떤 스윙을 뭐랄까 견고하고 타이트하게 한다. 제 표현에 의하면 휘두르는 스윙이 아니고 정말 흔드는 스윙을 해요. 흔드는 스윙. 그래서 충분히 거리가 나가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질문을 드릴 거예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은 일체감을 느끼는데 많이 사용들 하시고 퍼팅 하시는 분들은 또 퍼팅 연습용으로 집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집에서 스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이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평은 한 50평. 자,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 물론 어프로치긴 하지만 한 50m 정도, 60m 정도 보내는 샷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보시면 발이 어떻게 돼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팍골프장에 시합을 가보면 대부분 다 11자를 쓰세요. 11자로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자로 쓰면 채가 내려올 때 내 몸이 열려줘야 돼요. 내려온 만큼 열려줘야 돼요. 근데 저희가 파크골프 치는 연령들이 대부분 50대, 60대, 뭐 70대도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이 몸이 안 열려요. 안 열리는데 팔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훅이 날까요? 슬라이스 날까요? 훅이 날까요? 슬라이스 날까요? 몸이 안 열려. 안 열리고 팔로만 이렇게 쳐. 제가 봤을 때는 한 8대2 정도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죠. 땡기는 스윙을 많이 하니까. 그죠? 아니면 세게 치려고 확 덮으면 훅이 나고. 근데 굳이 이 축이 안 서는데 굳이 11자로 쓸 이유가 없어요. 타이거 우즈도 이렇게 써요. 그죠? 타이거 우즈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야지만 골반의 움직임이 조금 편안하거든요. 저도 이제 50대인데 안 돌아가요. 돌아가세요? 다들 돌아가시나 보네요. 프로처럼 이렇게 쫙 돌아가세요? 저는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골프 스윙도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비거리 캐리도 230 떨어집니다. 근데 230이 적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아마추어 치고는. 근데 230에 캐리 런까지 해서 한 240, 50 가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윙이 여기밖에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든다고 해서 거리가 멀리 나가는 건 아니에요. 힘은 더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정타가 안 맞으니까 슬라이스가 나거나 훅이 나면 거리 세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이분 보시면 자 왼발 오픈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시 볼까요?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자 폴로스.
팔로우스루를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쵸? 팔로우스루 한 겁니다. 네. 팔로우스루 한 겁니다. 자, 팔로우스루를 한 거예요. 했는데 팔로우스루를 골프처럼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멀리 갑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굳이 파크 골프는 자 보세요. 얘가 자 어드레스 헤드 페이스가 저기를 12시라고 할게요. 12시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45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한 90도가 되면 헤드 페이스가 3시를 가르칠 거고요. 그죠? 다시 왔을 때 12시, 다시 왔을 때 11시 한 10시 반. 그죠? 헤드 페이스가 10시 반. 다시 왔을 때 9시. 그죠? 이게 만들어지면 싹 대칭 스윙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골프처럼 몸을 잡아놓고 이렇게 쳐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보잉을 해서 눌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칠 이유가 있나요? 시합은 스코어를 줄이러 가는 운동인데 퍼포먼스 하러 가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그렇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스퀘어된 페이스를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맞을 때 보시면 탁 때리고 도는 게 아니고요. 맞고 나서 조금 밀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요. 그죠? 손목을 안 쓰는 거죠. 제가 손목 지금 하나도 안 쓴 겁니다. 손목을 안 써도 충분히 스퀘어가 돼요. 몸이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퀘어가 되고 맞고서 나가는 면이 훨씬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눌러서 맞아서 얘를 머금고 있다가 나가는 느낌이죠. 그죠? 탁 때리고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밑에 면이 최저점이 조금 길게 약간 뻗어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손목을 안 씁니다. 손목은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물론 골프 다 잘 치시지만 잘 치는 사람들 보면 스윙이 되게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어요. 되게 타이트해요. 그러면 그 타이트하다는 거는 내 관절을 많이 안 쓴다는 거거든요. 몸의 관절이 한 300개 정도 되잖아요. 그 300개를 다 안 쓰는 거예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잘 해보세요. 스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분 하시는 거 보고 여자분 하시는 거 보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분이 우승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바깥골프 거의 막 다 웬만한 대회 가면 거의 우승권에 들어서 상금을 휩쓰는 분이세요. 간결하게 스윙하는 거예요. 굳이 세게 스윙 안 하는 겁니다. 풀스윙보다는 좀 작은 스윙이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아내분도 프로신데 헛타임 때도 좀 좋고요. 더 안 타이트하죠? 여성분이야 아무래도 체가 무겁고 이 저항을 못 이기는 거죠, 결국은. 네. 저항을 잘 못 느끼시니까, 저항을 많이 느끼시니까 몸을 많이 쓰게 되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손을 많이 쓰게 되는 스윙이. 자, 이제 영상을 찍어서 드렸는데 저는 연습 방법을 굳이 하프 이상 하지 말라고 항상 권고를 드리거든요. 골프 스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채가 정타를 맞아서 멀리 보내는 운동인데 퍼팅 훈련도 안 되는 상태, 이런 퍼팅 훈련이나 아니면 어프로치 훈련도 이런 작은 스윙도 내가 잘 못해요. 근데 큰 스윙을 하려고 자꾸만 그래요. 물론 재미를 위해서는 큰 스윙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빵빵 때리니까. 근데 더 정교하게 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작은 스윙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스윙을 할 줄 알아야 조금 더 큰 스윙을 할 수 있을 거고, 큰 스윙을 한다고 해서 작은 스윙을 잘하지 못해요. 근데 작은 스윙을 잘하는 사람들은 큰 스윙을 다 잘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박희영 프로 걸로 알고 있는데, 박희영 프로가 미국 LPGA에 가서 교습가를 선택을 하는데 거기 교습가를 돈을 주고 이제 티칭을 받잖아요. 근데 교습가들이 오디션을 봐요. 이렇게 쭉 와서 나 저 교습가한테 받고 싶어 라고 이렇게 옵니다. 유명한 교습가들은. 테스트를 받는데 뭘 받냐면 7번 아이언 풀샷을 해서 100m를 보내는 거예요. 다 골프 치시니까 아시죠? 7번 아이언 여자분들 치면 보통 프로들이 130, 140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풀스윙을 다 해서 100m를 보내라는 거예요. 무슨 테스트였을까요? 이게 천천히
천천히 치라는 얘기였을까요? 원래 치던 그 리듬에서 템포를 죽이라는 얘기죠. 풀스윙을 다 하는 거예요. 풀스윙을 다 해서 100m를 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스윙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큰 스윙을 하는 거지, 큰 스윙을 한다고 해서 작은 스윙을 잘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왜냐면 큰 스윙은 그냥 휘두르면 되거든요. 맞거든요. 근데 작은 스윙은 정교한 스윙이에요. 아주 정교한 스윙. 그래서 골프 스코어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숏게임이죠. 퍼팅하고 어프로치죠.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이 밴드 하나로 이겨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구나. 달 때랑 안 달 때랑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껴야 되는데 초보자일수록 못 느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들 골프를 오래 치셨잖아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이 밴드가 가져오는 이 롤링의 효과를. 다 매달려 있으면 얘가 밀어만 주면 저절로 그냥 움직이거든요. 저절로 움직이는 이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로 포인트를 찾는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파크골프는 강하게 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정타가 일단 우선입니다. 정타가. 그리고 2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2번이. 내 몸의 가동 범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은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이걸 인정을 못해서 엄청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제 가동 범위를 인정을 안 해요. 제가. 나는 300m 보낼 수 있거든. 그리고 막 멋있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제가 테니스를 한 10년 쳤어요. 그때 오른쪽 어깨가 이게 관절이 굳어서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결국은 반드시 보상 동작이 나타납니다. 그게 저항이거든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 어깨가 안 돌아가. 너무 힘이 들어서. 허리가 안 돌아가. 근데 이거를 더 하려고 더 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부하가 다 걸리겠네. 부하가 걸리면 똑같은 방향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정타를 선택을 했어요. 샤프트가 이렇게 좋은데, 채가 이렇게 좋은데 정타만 맞아도 굉장히 느낌이 좋거든요. 파크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가동 범위를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0m 보내는 샷이 아니기 때문에 70이든 80이든 나이가 드셨어도 하프 스윙만 해도 충분히 80m, 90m 보내실 수 있으세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냅니다. 하프 스윙만 해도.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을 습관화하는 게 좋아요. 연습장에 가서 하는 게 물론 재밌죠. 공을 치니까. 근데 아까 첫 페이지에 나온 거 있잖아요. 몸의 가동범, 몸과 체가 합쳐져서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건데 체는 뭐 고정돼 있어요. 그럼 내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몸을 만드는 훈련을 집에서도 하시고 뭐 연습장에서도 많이 주차장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체 많이 빗자루 휘두르고요. 주차장에서 안 하시나요? 집에서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등 깨먹으신 분 안 계세요? 집에서? 저는 가벽. 저는 앞에 큰 유리 있잖아요. 예. 큰 유리를 깨먹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혼났어요. 냉장고?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집에서는 몸을 만드는 훈련을 하세요.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몸 만드는 훈련이 나오는데 몸 만드는 훈련을 해도 재밌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온 건데 지금 여기가 이제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습은 못하지만 이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양쪽으로 서서 한 2m, 3m 간격으로 여러 명을 세워놓으세요. 세워놓으시고 그 사람 발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특히나 방과후 수업 가면 아이들이 막 중구난방이거든요. 막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쓰고 2m 간격으로 서서 앞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줘, 공을.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뭐 때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는데 터치감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저만큼만 보내야 되니까. 이런 드릴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명칭을 정했는데 토네이도 퍼팅이라고 해서 저는 이걸 자주 해요. 홀컵에다가 공을 5개 놓고 1, 2, 3, 뭐 대충 던져요. 그냥 던진 다음에 돌아가면서 넣는 거죠. 넣다가 못 집어넣으면 다시, 못 집어넣으면 다시. 라이를 보고 이렇게 라이를 보고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치는 겁니다. 그냥 라이를 보고 이렇게 보고 그냥 치는 겁니다. 그냥. 왜 이 훈련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라이를 옆으로 보는 훈련도 되면서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터치를 하거든요. 게임을 하게 되면 이런 훈련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드리블 훈련이에요.
꽃가를 넣고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드리블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어려운데 가능은 해요. 근데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어르신들도 탁구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재밌어는 해요. 이것들이 다 이 채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조금씩 키우는 거죠. 세게 치는 훈련이 아니고 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돌리거나 원하는 곳으로 밀거나 하는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거리감. 꽃가를 1, 2, 3, 4, 5로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면 가운데다 꽃가를 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서서 자 1번 꽃갈 정도까지만 보내기, 2번 꽃갈까지 보내기, 3번 꽃갈까지 보내기. 왜 우리 어렸을 때 동전 이렇게 던져서 벽에다가 가까이 붙이는 사람 뭐 하는 거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이거 한참 전에 찍은 건데 한번 보세요. 저도 그날 컨디션이 달라요. 10개 칠 때도 있고 뭐 3개 칠 때도 있고 언더 칠 때도 있고 골프 같은 경우는 팝골프도 언더 칠 때도 있고 오버 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결국은 잘 매달아져 있냐, 잘 흔들고 있냐 이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잘 매달아지더라고요. 저항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거 편집한 거 아니고 연속으로 2번 친 건데 2번 다 들어가더라고요. 우연찮게. 그러니까 정도는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이건 풀스윙인데 저는 풀스윙은 사실 권하지 않고 풀스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5, 60m만 간단하게 5, 60m만 보내는 거예요. 여기 어프로치가 이제 여기는 이제 미는 어프로치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파크골프 가서 찍어치는 어프로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 보신 분들 어프로치 할 때 한 15m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툭 이렇게 미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실질적으로 15m라 그러면 15m 스윙 이 정도거든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들었다가 탁 놔요. 탁 찍어요, 탁. 그래서 공을 다운볼로 찍어친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컨택만 하는 거죠, 탁. 이 정도 딱 끝납니다. 딱 끝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한 가지 방법인데 편하신 걸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찍어쳐서 왜 그렇게 치자면 굴려서 20m를 굴려치잖아요. 그러면 구장 컨디션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데는 굉장히 잘 굴리고 어떤 데는 안 굴러요. 근데 살짝 찍어치면 내가 공을 살짝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만 떨어뜨리면 돼요. 원하는 곳에만. 그러면 라이도 덜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떨어뜨리면 그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굴러가요. 근데 그냥 밀어치면 중간에 잔디가 다 걸리기 때문에 그 가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살짝 찍어치자, 어프로치는. 특히 20m 이내는 거의 다 찍어쳐요. 자, 요거는 이제 평상시에 탁구장 가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냥 이렇게 공 5개 들고 와서 치기 전에 던져놓고 던진 대로 라인은 당연히 보죠. 근데 가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고 옆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셋업을 하고 보고 흔드는 연습에 타격감과 흔드는 연습에 집중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잘 넣죠? 네. 100점. 오케이. 파크골프는 공이 뛰지를 떠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매달고 흔들고 휘두르고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을 대부분 다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그러지 말고 기본을 지키면 띄워치는 샷, 그 다음에 뭐 페이드 샷도 가능하고 드로우 샷도 가능합니다. 딤플이 없긴 하지만 골프처럼 막 그렇게 되진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거는 이 기본이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기본적인 룰이라든지 어떤 그립 잡는 법, 뭐 매너 이런 것들은 배우셨잖아요. 다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윙의 메커니즘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트러블샷이나 자기만의 샷을 만드는 이 세 가지가 다 완성이 돼야지만 잘 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다 완성하려면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도 되고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들으셔도 되는데 이 두 번째 거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하세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파크골프 레슨 받을 거야. 5년 걸려도 똑같고 10년 걸려도 똑같고 15년 걸려도 똑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니즈에 따라 다른 거죠. 나는 그냥 즐기면서 칠 거야 그러면 즐기면서 치시면 되고 또 요구가 있으신 분들은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본기를 잘 가르쳐 주시면 로브샷이라든지 트러블샷이라든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몇시 됐나요? 네. 그러면 체조만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그러면 체조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요거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설명만 드릴게요. 네. 보시면 여기 끼우는 곳이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에다가 4개 손가락만 끼우시는 거예요. 4개 손가락만. 4개 손가락만. 엄지손가락 빼고 4개 손가락 끼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손바닥을 내가 힘 주는 반대 방향으로 힘 주는 방향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은 여러 동작이 있는데 기본만 알려드리면 손바닥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스트레칭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관절을 다 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스트레칭 하는 효과가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밴드를 잡고 당기는 거는 어떤 힘을 쓰냐면 팔에 있는 근육을 쓰는 거고요. 여기 끼워서 밀어내는 동작은 어떤 힘을 쓰는 거냐면 어깨 관절에 있는 인대를 쓰는 겁니다. 인대를 써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동작, 이런 동작, 이런 동작 호흡까지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런 동작. 그다음에 이거는 스윙 코어에 도움이 되는 운동. 이런 동작. 특히나 이 동작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하시면 여성분들 다이어트도 엄청 되시고요. 남성분들 활력 증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코어 운동인데 자, 국장님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만 할게요. 이거 하나만. 자, 더 내려가야지. 하나, 둘. 자, 이렇게 떨리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건데 이게 안 떨려야 되거든요. 왼발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짐볼에서 하는 건데 원래 이렇게 내려가면 발목 힘도 쓰지만 코어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코어 힘이 이렇게 밸런스를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운동 같아도 이거 한 달만 해보세요. 골프 스윙이 달라집니다. 정말. 네, 신세계가 느껴집니다. 이 몸이 코어가 강해지면서 팔을 쓰는 걸 좀 덜하게 돼요. 네, 이런 운동 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4시간짜리 교육을 1시간에만 하려니까 너무 두서없이 빠르게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거는 이 스윙 이론을 뭐 반박하셔도 좋고 안 봐도 좋으신데 지금 지도자 과정을 밟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분명히 어떤 목적에 의해서 누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색깔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문 대표님께서 이 밴드를 선택해 주셨고 글로벌 파크골프 협회는 내년부터 이 밴드를 이 스윙 과정에 접목시켜서 표준화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를 만들 거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감사합니다. 자, 시험지 받으신 분들은 수업 장관 앞으로 하시고요. 우리 지금 받으신 우리 입법은